네, 제가 소개할 논문은 이 메타 트랜스퍼 러닝 for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이고요. 슈퍼 레졸루션에 관련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2020년 CBP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컨텐츠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제로샷 러닝으로 슈퍼 레졸루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메타 러닝을 적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과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 메타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다음에 이번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미지는 슈퍼 레졸루션 하기 위해서 이 니어레스트 네이버나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같은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주변 각각의 픽셀 값들을 이용해서 중간에 들어갈 이 검은색 픽셀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인터폴레이션 값을 설정하는 방식이 전통적이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슈퍼 레졸루션을 SR로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CNN을 이용한 SR이 성능이 더 좋아서 CNN 아키텍처를 사용한 SR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 구조는 처음으로 SR 태스크에 이 모델이 딥러닝을 적용한 SRCNN이라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물론 훨씬 더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한 모델도 많고 SRGAN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활용한 SR 모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CNN 베이스드의 SR 모델은 보통 매시브한 이미지 데이터 세트에서 이런 식으로 HR 이미지를 특정 블럭 커널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 후에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고 노이즈를 추가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만들어진 이 로우 레졸루션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페어를 이용해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뱉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운샘플링을 진행을 할 때 보통 특정 알고리즘으로 다운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큐빅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바이큐빅으로 줄어든 사진에 대해서는 이런 SR을 잘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제 사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아까 말씀드린 로우 레졸루션인 LR과 하이 레졸루션인 HR을 페어로 만들어서 익스터널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SR을 진행합니다. 이미지의 인터널한 정보를 가지고 SR을 진행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이미지에서 이런 난간 같은 것을 보면 비슷한 모양이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만 있더라도 그 이미지에 포함된 인터널한 정보를 충분히 잘 뽑아낼 수 있다면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사진이 아니라 실제 많은 사진에서도 자기 반복성을 가지는 사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단순해서 패턴이 몇 개 없는 스트롱한 인터널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서 반복되는 패치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소타보다도 더 높은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이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면 이 A와 같은 대부분의 SR 모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과 같이 HR, SR 페어를 만들고 쭉 학습을 시킨 뒤에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을 통과시켜서 HR을 뽑아낸다고 하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은 테스트 이미지 한 장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다운스케일을 여러 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큐빅 같은 아이디어란 커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논 아이디어란 랜덤한 스케일링 팩터가 있는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해서 논 아이디어하게도 다운스케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샘플을 만든 뒤에 들어온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SR을 하도록 모델이 훈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인풋 이미지에서 더 열화를 시켜서 인풋 이미지로 가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트레이닝 때 마치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취급되던 사진을 다시 가져와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S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오롯이 이 사진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진이 들어오면 또 그 사진에 맞게 모델을 다시 훈련을 시켜야 하고요. 그래도 이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이게 CNN 8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좀 가벼운 네트워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횟수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차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기존의 방법들, 한번 학습시키고 나면 이미지를 넣어서 인퍼런스하면 끝나는 방법들과 다르게 여러 차례 이터레이션을 돌려야 하는 트레인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가 이번 제가 소개할 논문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메타러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타러닝은 크게 매트릭 기반과 모델 기반,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이 있는데요. 저는 논문에서 사용된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메타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이런 그레디언트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적은 수의 트레이닝 샘플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따라서 잘 컨버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한 러닝을 위한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메타러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습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초기 가중치를 적절한 위치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파라미터가 이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 1, 2, 3 스타가 각각 태스크 1, 태스크 2, 태스크 3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번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 파라미터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옵티멀한 1번 세타 포인트로 가려고 하는데 샘플이 많지 않으니까 이쪽까지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로컬 미니멈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타러닝을 통해서 세타를 이 굵은 화살표 쪽으로 가지고 오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또 빠르게 컨버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세트에 있는 태스크들이 이렇게 있을 때 원샷이 주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3번 태스크라면 원샷이 주어지더라도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한 번으로 이 옵티멀한 곳에 가고 싶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이 세타를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세타 프라임을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타 프라임의 로스가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다 더했을 때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세타를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럼 이 세타 프라임이 이 위에서 정의되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 세타가 아니라 세타에서 한 스텝 더 간 이놈에서의 미니멈을 세타 프라임의 합의 미니멈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결국 이 여러 태스크에 대한 로스의 합을 미니멈 시키는 이 세타를 찾게 되므로 이 화살표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태스크 각각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가 아니라 한 발짝 더 갔을 때 모든 태스크들에 대해서 미니멈이 되는 세타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문인 MGSR의 인트로덕션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CNN 기반 방법들이 바이큐빅 다운샘플링 같은 알려진 모델을 사용해서 외부 훈련 데이터세트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그 이미지가 그런 커널과는 좀 먼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성능이 좋지 않고 즉 도메인 갭이 일어나게 되고 외부 데이터셋을 사용하다 보니 이미지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로샷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제로샷은 인터널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터널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매시브한 익스터널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수천 번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대규모 데이터세트를 사용한 트랜스포 러닝을 먼저 수행해서 익스터널한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메타러닝을 활용한 제로샷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메타 트레이닝을 진행해서 인터널한 정보까지 가져가겠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첫 번째 피규어를 보시면 이 제로샷이랑 트랜스퍼 러닝 후에 파인 튜닝 한 결과와 이 메타 러닝을
통해서 한 번 업데이트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번만의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결과를 내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이 초기 매개 변수를 외부 데이터셋으로 라지 스케일로 트레이닝을 이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이 동작하도록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각각의 다양한 커널이 사용이 될 때 어떤 커널이 사용이 되건 간에 빠르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 과정까지는 이 라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루어지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한 장의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특정 커널이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이 커널을 위한 파라미터 값을 아까 그 가중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미지를 인풋을 시켜서 SR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의 학습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은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래 이미지와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된 이미지 간의 에러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통 그 SR을 진행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블럭 메타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는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익스터널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HR 이미지와 다양한 커널 세팅이 있는 LR 이미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블럭 커널인 시그마에 대해서는 이런 과우시안 커널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S는 스케일링 팩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D메타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태스크에 대한 로스 값을 줄이는 방법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한 결과를 세타라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로스 값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메타 트레이닝 자체는 실제로 어떤 커널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나중에 실제로 커널이 주어졌을 때 그 커널에 대해서 학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메타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까 제로샷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인풋 이미지에 해당 커널로 다운샘플링한 여러 개의 아이선을 만들게 되고, 몇 번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을 시킨 뒤에 그 모델을 가져와서 테스트 이미지를 넣어서 SR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리즘 형태로 정리해 놓은 플로우고요. 이 HR이랑 블럭 커널, 러닝 레이트 가 들어오면 아까 메타러닝을 진행한 파라미터를 아웃풋으로 뱉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한 이미지를 SR과 HR 페어를 만든 뒤에 3번부터 7번 줄까지는 이 에러 로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되고요. 이퀘이션 2가 이 에러 로스 식입니다. 그 후에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게 되고, 배치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한 후에 전체적인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이 세타 M을 만듦으로써 메타 트랜스퍼 러닝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메타 테스트는 그 테스트 이미지와 그 방금 계산한 세타 M, 그리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몇 번 할 건지 러닝 레이트 이런 것들을 받아서 SR 이미지를 뱉게 되고요. 블럭 커널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다운샘플링한 아이선을 생성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에런 로스로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SR 이미지를 얻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실험한 표를 보면 이 첫 번째 값이 PSNR이고 두 번째 값이 SSIM인데요. 이 PSNR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제곱한 것의 역수를 로그를 씌운 값인데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SIM은 이 픽셀 값의 비교가 아니라 사람이 느꼈을 때 좋다는 점수를 수치한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높을수록 좋은 성능 지표입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이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한 이미지를 SR 시켰을 때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왼쪽에는 이 바이큐빅으로 업샘플링 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니고 어떤 만들어져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ARN이랑 RCAN은
그러니까 CNN 레지듀얼 기반의 딥한 SR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제로샷이랑 MZSR이 있고, 이 가로는 몇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했는지 업데이트 횟수라고 하고요.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 번의 업데이트만으로도 제로샷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 10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딥한 모델을 본다는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이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링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빨간색이 가장 높은 성능이 되고 파란색이 그 다음이 됩니다. 각각의 커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커널들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샘플링 했다고 합니다. 이 가장 아래가 바이큐빅의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한 커널이고, 위에 3개가 다일렉트 서브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서브 샘플링 방법인지는 찾으려고 해도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보시면 이 바이큐빅이 아닌 경우에는 PSNR 기준 다른 경우보다 2에서 3 정도 높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데시벨이다 보니까 엄청 큰 차이거든요. 비교하면 10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한 MGSR의 성능이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위의 사진은 커널에 따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반복 횟수에 따른 이 PSNR 값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보시다시피 MGSR이 초록색의 MGSR이 훨씬 빠르게 특정 PSNR 값에 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로샷 슈퍼 레졸루션과 비교해서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선은, 이 빨간색 선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없이 훈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처음에 익스터널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트레인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트레인 바이큐빅은 각각 모든 커널에 대해, 그리고 바이큐빅에 대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을 때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각 커널에 대해서 한 번 업데이트한 후 PSNR과 사진을 나타낸 건데요. 위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MGSR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어떤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번만의 업데이트만으로도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수와 수행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고요. 256 x 256 이미지를 2배씩 늘릴 때 소요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딥한 모델들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도 적고, 이 인퍼런스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